그러면 지구에서 자, 기후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 기후가 변하는 원인을 우리가 크게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자, 두 가지가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지구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자, 기후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기후라는 것은 기상현상하고 같이 묶어가지고서 뭐 온도라든가 자, 이런 것도 될 거고, 그냥 기상현상에서 이제 눈과 비, 구름,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기상현상을 우리가 이제 기후라고 그래. 그래서 기후는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이야. 그리고 짧은 그때 말의 기상현상을 뭐라고 하냐? 기후라고 하지 않는다. 날씨. 알겠지?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 그죠. 오늘의 날씨.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때마다의 기상현상은 날씨. 오랜 기간 동안의 기상현상을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낸 것을 기후. 그래서 기후의 변화의 원인 할 때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구 내적인 원인이 있다. 알지?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한 4가지가 있는데, 자, 지표면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지표면의 변화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자,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지표면에서 이제 그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자, 우리가 빙하 같은 경우가 있지. 빙하. 그 빙하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빙하가 막 있으면은 이 빙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반사시킬 거예요. 빙하는. 그렇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표면으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 빙하의 면적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빙하의 면적이 많아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지구가 갖는 에너지량은 줄어들 거고, 자,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면은 반사되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아질 거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온도 변화가 생기니까 기후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지표면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내적인 요인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화산 활동. 자, 화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화산재라는 것이 이제 생길 거야. 그럼 이 화산재가 그 지구 지표면을 덮는다는 얘기야. 자, 지표면을 덮음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화산재가 이제 이렇게 덮어버렸어. 그걸 덮어버리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되니? 통과를 못 시키고 반사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표면을 덮으면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자, 반사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자, 기온이 떨어지는, 자,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니까 지구 지표면에서 흡수가 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대기 조성의 변화야. 대기 조성. 그래서 대기 조성의 변화에 의해서 자, 기후가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게 지구 온난화가 바로 요게 해당이 될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 지구 온난화가 요게 해당이 돼. 지구 온난화. 그래서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커져 버리면 자, 바로 온실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기온이 상승하면서 온난화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대기의 순환이라든가 해수의 순환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떻게 돼? 그런 기상현상들, 기후의 변화가 생겨버린다.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자, 수륙 분포의 변화가 됩니다. 수륙. 그래서 얘는 뭐냐면 바다와 대륙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단적인 예로 지질시대에서 배웠잖아. 자, 고생대 말에 뭐가 만들어져? 판기하가 만들어진다. 그치?
그래서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서 초거대 대륙이, 초대륙이 형성이 돼. 그럼 초대륙이 형성되니까 어떻게 될까? 얕은 바다의 면적이 줄어들고, 자, 그 대륙의 안쪽은 어떻게 되니? 면적이 넓어지니까 건조해지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륙 분포의 변화에 의해서도 지구 전체에서의 어떤 기후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먼저 자, 지구 기후의 변화 원인에서는 먼저 첫 번째가 지구 내적인 원인에서 하나, 둘, 셋, 넷. 자, 요거 문제 잘 나오니까 이제 잘 정리해도. 자, 됐니?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변화가 있다. 그럼 내적인 원인이 있다면 이제 뭐야? 지구하고 내적인 상관없이 외적인 원인이 있을 거야. 맞니? 자, 지워도 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내적인 원인이 아니라 자, 지구 외적인 원인이야. 자, 여기도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기울기가 변한다. 자, 지금 지구는 자, 요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극지방이잖아.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자전을 할 거야. 근데 태양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제 자전축하고 태양하고 어떻게 되니? 수직인 관계로 형성이 되고 있지. 근데 실제로 지구 자전축은 어떻게 돼? 자, 이게 아니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얘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회전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적도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에서 한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 그럼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을 때, 자, 이게 북반구, 남반구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태양이 떠오를 때 이제 최대 지점에서 했을 때 정오에 태양이 딱 떠오르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고도를 남중 고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남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높이. 그럼 자전축이 이렇게 있어서 북반구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남반구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전축의 기울기에 따라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에너지 받는 양이 달라지고, 그래서 남중고도, 태양이 떠오르는 남중고도가 달라지는데, 이번엔 만약 자전축이 더 많이 기울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자, 기울기가 커질수록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어떻게 해? 자, 어떻게 돼?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적도면이 더 되니까 어떻게 돼? 더 높은 위치에서 태양이 뜨겠지. 그러니까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자, 태양의 남중 고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받는 태양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그럼 남반구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자, 그 태양의 고도가 떨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니까, 자, 에너지는 줄어들 거예요. 자, 이러한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는 것도 이제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거. 자, 와우. 자,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 세차 운동.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그치? 자전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요렇게 이제 기울인 채로 자, 이렇게 이제 자전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팽이를 이제 돌렸을 때 팽이가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팽이가 이제 있으면은 이제 팽이가 이제 이랬을 때 만약 요렇게 돌렸어. 그럼 팽이가 요렇게 돌아가면 요 상태로 돌진 않지. 어떻게 팽이가 뱅글뱅글 돌면서 자, 어느 순간 이렇게 됐다가 얘는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팽이가 돌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돌면서 팽이가 기울어진 상태 요렇게 돈단 말이에요. 요렇게 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지구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이제 기울어진 자전축인데 자, 지구가 이제 자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구의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돌면서 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자, 일정 시간 간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야.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일정 시간 간격에서 자전축의 방향이 변하는 지구의 운동을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팽이 돌리는 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전축에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자전축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지만 반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축이 변하면서 자, 이게 이제 몇만 단위로 막 넘어갈 거야. 막 10만, 막 20만 이렇게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여름에 더운데 오히려 여름에 이제 추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자전축이 방향이 변하면서 자, 여름이 겨울로 바뀌고요. 자, 겨울은 여름의 형태로 바뀌는 현상. 자, 우리는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차 운동에 의해서도 지구 기후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원인에서 자, 두 번째 세차 운동.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뭐냐, 기울기가 변하지 않은 상태, 처음에 이 상태 23.5도지, 근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23.5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바뀌는 거고, 요 중간중간, 자, 세차 운동 중간중간에 자전축의 기울기가 조금씩 변하겠지. 자, 그런 이걸 얘기하는 거고. 알겠지? 자, 다음에. 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무슨 운동을 해? 공전 운동을 해. 그러니까 여기가, 자, 태양이 있어. 그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요, 공전운동합니다. 그런데 그 공전 궤도가요, 완전 원형을, 완전 구의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렇게 했을 때 구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약간의 포물선 운동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완전 구형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심률이라고 그래, 이심률. 그래서 바로 이심률의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심률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가 자전축이 되고, 자전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전축이. 그러면은, 여기가, 자, 어떻게 돼? 적도면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는 여름이 될 거고, 자, 요 지점이 이제 겨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태양에 제일 가까워져요. 그래서 얘가 근일점이라고 그래요. 근일점. 자, 여름이 되면 태양에서 어떻게 되니?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서 여름 지점을 얘를 우리는 원일점이라고 얘기할 거야. 원일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돈단 말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 운동하거든. 자, 근데 이게 이제 완전 구형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심률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변할 거란 얘기야.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구형.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타원에서 구형으로 가까워지면 이심률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심률이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자, 원일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여름은 어떻게 되니? 더 뜨거워진단 말이야. 더 뜨거워지는. 그래서 이심률의 변화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 이심률이 자, 작아지게 되면 즉 타원에서 자, 구의 형태로 가까워지면은 원일점까지 거리가 짧아지게 돼. 그러니까 여름에는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름의 온도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1년 동안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의 기온의 차이, 그걸 우리가 연교차라고 하는데, 자, 이심률이 작아지면 타원에서 구형으로 바뀌니까 원일점의 거리가 짧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더 가까워지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겠지? 그래서 여름에는 더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온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구 기후의 변화에서 두 번째 지구 외적인 원인은 이렇게 세 가지.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세차 운동 일정 간격으로 자전축의 기울기가 자,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알겠지? 이걸 세차 운동. 그다음에 공전 궤도에서 궤도면이 타원인데 그것이 구형의 형태로 바뀌었을 때 이심률의 변화. 그럼 이제 이심률이 작아졌다가 다시 이심률이 커지겠지. 그럼 커지면 어떻게 될까? 반대가 되는 거죠. 원일점까지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름의 온도가 낮아질 거고 기온의 연교차는 줄어들 거란 얘기야. 자, 이해됐니? 그래서 지구의 기후는, 자, 기후는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날씨를 우리가 기후라고 한다. 평균적인 기상현상. 알겠지? 평균적인 기상현상을 기후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내적 요인 네 가지 있었지? 지표면, 그쵸? 화산, 그 다음에 대기 조성, 특히 CO2 같은 것들, 수륙 분포. 자, 이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고 외적인 요인,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기도 하고 세차 운동, 자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정 궤도면의 변화, 이심률의 변화, 이것이 바로 지구 전체 기후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제 크게 영향을 준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가 됐으면 자 지금 우리 현재 기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과거에는 기후가 어떻게 변했을까? 과거의 기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과거의 기후를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자는 거야. 과거의 기후를 조사해보자는 거야. 과거 기후. 그래서 과거 기후의 조사 방법.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그 나무를 보면 나이테라는 것이 있다. 그치? 자, 보통 우리가 이 나이테라는 것은 뭐냐면은 겨울에는 자, 세포 분열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자, 그 외 기간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자, 이때 자, 갈색의 선이 생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나이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테는 1년에 한 개씩 생기는 거야. 1년에 한 개씩. 알지? 그러면 이제 이거지. 만약 온난한 기후라면, 만약 이 나무가 온난한 지역에 있다면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식물의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자, 그러면 온난 다습하게 되면, 거기다 또 다습이야. 물이 많다면, 자, 이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동심원이 있고요. 자, 요 나이테가 있고,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 이 간격이 더욱더 멀어지는 거야. 왜? 세포 분열하면서 어떻게 돼? 늘어날 거 아니야. 증식하잖아. 생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이테와 나이테의 간격이 멀어진다는 거야. 온난할수록. 그럼 추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물질 대사가 그만큼 적게 일어나니까, 그치? 기온이 낮아질수록 세포 분열은 그만큼 적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의 간격은 좁아진다. 그래서 식물의 나이테를 보고서, 아, 우리가 역으로 이제 그 연도를 셀 수 있잖아. 그치? 얘는 언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그럴 때 몇 년 전에는,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거다.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이테 연구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빙하가 있어. 빙하. 자, 우리가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서 추운 지역, 극지방에서 빙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자, 그 추운 지역에서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추워질 때, 추운 극지방에서 빙하는 추운 지역, 추운 날씨에서 빙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빙하도 나이테처럼 이게 층층이 쌓여버려. 알겠지? 그래서 빙하도 층이 있단 말이야. 층층이 쌓인단 말이야. 왜? 추운 겨울에는 빙하가 만들어지고요.
약간 온도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빙하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녹거나 그냥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또 추워지면 또 빙하가 그 위에 또 얹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층층층층이 이제 빙하가 만들어진다. 우리를 이제 그 빙하 코어라고 해요. 그래서 빙하 속에 자 공기 방울이 있을 거야. 공기. 그래서 공기 방울이 그 빙하 얼음 속에 갇혀 있단 말이지. 그럼 그 공기 방울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자 우리가 층층을 통해서 아 얘는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에 빙하층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공기 방울에서 그 공기 방울 속에 있는 공기의 조성을 조사를 하는 거야. 공기 방울의 조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공기방울의 조성을 조사해서 이 당시 대기에는 CO2가 얼만큼 있고 자 어떤 기체가 얼만큼 있더라. 자 이런 것들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빙하를 구성하는 물이 있어. H2O죠. 됐지? 자 그러면 요 H2O에서 요 산소는 동위원소, 산소의 동위원소를 판단하는 거야. 동위원소. 그래서 질량수가 16짜리, 원자량이 16짜리가 있고요. 자, 18짜리가 있어요. 알지? 16짜리, 18짜리가 있어. 그러면 이 물에서 자, 16짜리는 가벼운 거고 18짜리 무거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간의 인력이 자, 물 분자 간 인력이 얘로 이루어진 물은 인력이 조금 더 강해. 알지? 강해. 자, 얘로 이루어진 물은 일반적인 물이 얘가 더 많아. 얘는 약해요. 인력이 상대히 얘를 비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거야. 기온이 올라가잖아. 그럼 기온이 올라가면은, 자,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 요 H2O 한 다음에 여기 18짜리 할게. 자, 얘네들이 증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알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계속 증발하고요. 증발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인력이 약해지니까 얘로 이루어진 물의 증발이 많이 일어나. 그럼 공기 중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아지겠지. 그치?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래서 증발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 커져버려요. 차지하는 비율이 커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다시 얼음으로 냉각이 되면서 빙하가 될 거야. 알겠니? 알지? 얼음으로 빙하 될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요거지. 자, 16짜리하고 자, 요 18짜리에 얘네들의 조성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을 비교해 봤더니 자, 온도가 높아지면 이 조성비가 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많다는 얘기죠. 그치? 얘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잖아. 조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때 요 빙하가 만들어질 때는 다른 때보다 어떻게 돼?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자, 증발하잖아. 바닷물에서 있는 얘가 증발하잖아. 온도가 낮으면 얘네 증발이 더 잘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 공기 중에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수증기 중에 얘 비율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가 다시 이제 빙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빙하가 되면 그때 그 만들어진 수증기가 다 물이 되고 다시 빙하가 됐을 때 그 빙하에는 요 차지하는 요 비율이 더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빙하마다 요 동위원소를 조사를 하는 거야. 물에서 산소의 동위원소를. 그랬더니 요 비율이 딴 때보다 크네. 요때 온도가 기온이 올라갔구나.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바로 그래서 빙하의 연구가 있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거예요. 화석.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추운 지역에 뭐 산에 가가지고 이제 땅을 팠더니 야 이거 고사리 화석이 나왔다. 그 얘는 온난하다는 얘기야. 온난 다습한 지역이란 얘기예요. 지금 추운데?
그 예전에는, 그럼 이제 이 지층에서, 고사리 화석 지층에 이제 그 지층 나이, 암석의, 그러니까 그 지층의 나이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 뭐 꼭 절대 화석, 그러니까 표준 화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지원에서 이제 뭐 그런 게 나와. 이제 그 방사선 동위원소 반감기 이용해서 지층의 절대 연령을 우리가 측정한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신생대 때다. 신생대 언제 때? 지금 추운데 이때는 뭐야? 얘 때는 따뜻했구나. 온난했구나. 자, 산에 가서 봤더니 산호초 화석이 발견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온난하고, 자, 여기는 얕은 바다 지역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때 그 지역의 날씨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을 이용해서도 과거 기후를 찾아낼 수가 있다. 됐니? 응? 온난하고 얕은 바다. 온난, 다습.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화석, 그래서 보통 이 화석은 이제 주로 시상 화석을 많이 쓰겠지. 시상 화석을. 왜냐면 표준 화석은 이제 연령을 찾아내는 지질 시대를 이제 우리가 찾아낼 때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거 기후가 이렇게 됐으니까 쭉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후 조사할 때, 그치? 나이테하고 그다음에 빙하하고 화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이테는 현재 살아있는 식물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어떻게 될까요? 그 연도 단위가요 가장 짧아요. 알지? 가장 짧아요. 자, 그 다음에 빙하가 조금 더 길겠죠. 나이테보다는. 그치? 자, 화석은 훨씬 더 길단 말이야. 훨씬 더 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신생대, 그쵸? 중생대, 고생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그래서 그 판단하는 그 과거의 날씨가, 과거의 어떤 이제 그 시점은 나이테가 가장 짧은 과거,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과거의 날씨를 보는 거고, 빙하가 조금 더 먼 날씨, 조금 더 긴 기간, 그리고 화석은 현재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그 기간의 날씨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 간격도 좀 알아둬.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 환경, 지구 환경 변화에서 이제 기후에 대해서, 자, 기후의 변화가 왜 나타나는지, 그 지구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그리고 과거 기후는 어떤 식으로 조사할 건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좀 봐둬라. 알겠지? 그래서 나간 우리 이제 문제집에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풀면서 좀 체크하시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지구 환경의 변화를 얘기할 건데, 자, 기후 변화지, 기후 변화. 크게 세 가지야. 세 가지. 지구 온난화, 엘니뇨. 근데 엘니뇨하고 묶어서 라니냐도 같이 들어가. 엘니뇨, 라니냐 묶어서. 그리고 사막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엘니뇨하고 라니냐야. 제일 헷갈리는 거. 자,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지구온난화야. 지구온난화. 자, 일단 지구온난화는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온실 효과예요. 자,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야, 이거. 그 온실 효과는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역할이야.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 온실 효과입니다. 온실 효과.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 지표면 있겠죠. 자,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그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방출하겠죠? 그래서 방출하는 것을 지구 복사 에너지에. 그렇지? 그럼 온실 효과가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지표면 또 대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없다면 지표면과 대기가 갖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떨어집니다. 알지? 그래서 대략 영하 한 30 몇 도, 영하 33도, 그래서 영하 33도 정도로
대략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영하 33도라면은 자 이런 거지.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단 말이야. 암만 해도 이제 따뜻한 쪽으로만 몰리겠지. 극지방은 더욱더 추워질 거고. 근데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상 15도씨로 유지가 된다. 그치? 그래서 영상 15도씨로 유지가 되면서 지구에 있는 생명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현재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영상 15도로 유지가 되면서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생기는 것이 지구온난화야. 그럼 이제 온실효과가 어떤 거냐? 온실효과가 어떤 거냐? 지구가 있고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대기권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대기권 안에 뭐가 있냐면 온실기체라는 것이 존재해요. 온실기체. 그래서 온실기체는 어떤 거냐면 온실기체는 자, 이게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지구가 그 에너지를 방출해. 자, 이때 매개체 없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는 복사라고 그래. 라디에이션, 복사라고 해. 그랬을 때 이 온실 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방출한 이 복사 에너지를 자, 온실 기체가 흡수를 할 거야. 흡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표면으로 다시 재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온실 기체가 여기 있겠죠. 온실 기체가 그럼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얘가 흡수를 해요. 그 흡수한 다음에 자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에너지도 있지만 지표면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재방출해요. 그러니까 이 재방출하기 때는 요 재방출하는 요 에너지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지구가 따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온실 효과라고 그래. 알겠지? 온실 효과. 그래서 지구에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지구 복사 에너지의 정체가 뭘까? 적외선이다. 알겠지? 왜냐면 저온에서 방출되는 빛이 적외선이기 때문에 자, 지구에는 저온이라 태양은 고오니까 뭐 가시광선, 자외선, 뭐 적외선 다 있어. 다 들어와. 근데 지구는 저온이기 때문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적외선의 빛을 방출해. 그 적외선의 빛을 온실 기체가 흡수를 잘한대. 알겠지? 그럼 이제 온실 기체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온실 기체 종류는 자, 요거 꼭 알아둬야 돼.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온실 기체가 일단 CO2 이산화탄소, CH4, 메테인, 그치? 그 다음에 N2, 자, 아산화이질소 또는 자, 산화이질소라고 그래. N2O. 그래서 N2O는 어떤 거냐? 우리 지금 이제 안 써. 옛날에 이제 웃음 기체라고 해가지고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체인데, 자, 이 N2O가 약간 환각 작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용하진 않고, 자, 그래서 N2O, 그리고 수증기. 수증기도 대표적인 온실 기체야. 알겠니? 온실 기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CO2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테인이다. 자, 어차피 수증기야.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그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은 일정히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제 요 CO2가 가장 큰 영향을 줘. 왜? 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
그러니까 온실기체 중에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CO2인데 이때 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CO2를 얘기할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이게 온실효과거든. 그럼 지구온난화는 뭐냐? 지구온난화는 이 지구에서 나오는 온실기체에 의한 온실효과가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온실효과가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온실효과가. 다시 말해서 지구로 지표면으로 재방출한 이 에너지가요, 평소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온실효과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해. 자, 이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의 순환, 해수의 순환에 변화를 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묶어서 지구온난화. 그래서 온실효과가 지나치게 크게 작용해서 자, 어떻게 돼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온실효과가 지나치게 상승해. 그 왜 상승하냐라는 거지. 지나치게 크게 왜 작용하냐? 바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의 배출량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지? CO2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산업혁명부터 이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이제 어떻게 해? 산업화, 근대화, 현대화가 일어나면서, 그치?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 화석연료를 연수하다 보면은 온실기체, 그래서 얘가 대표적으로 자, CO2예요. 그래서 CO2의 배출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CO2의 양이 많아지니까 재방출하는 온실효과가 커서 재방출하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는 더 뜨거워지는 거야. 따뜻해야 되는데 뜨거워지는 거야. 알겠지? 따뜻한 거는 온실효과고 뜨거워지는 것보다 지구온난화야. 다시 한번 얘기해. 온실효과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거야. 사람이 살기 좋게, 생명체들이 살기 좋게 하는 것이 온실효과라면,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워져서 생태계에 교란을 주는 거지. 영향을 주는 거고 위협이 되는 거야. 그것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것이 바로 뭐다?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얘가 지나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지구온난화 결국 뭐야? 인간 활동, 산업 활동에 의해서 뭐야?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 그래서 제일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테인이죠. 자, 이 메테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썩을 때 나오는 부패기체야. 부패기체. 물론 이제 천연가스로 되겠지만, 자, 천연가스로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부패기체야. 그래서 썩을 때 나오는 기체고, 그때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 가축에서 많이 나온다. 가축, 소, 염소, 양 이런 가축에서. 왜? 식물은 단단한 세포벽 때문에 분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가축들은 그 식물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 위에서 썩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썩는 과정, 부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메테인이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잖아. 그럼 매립장에서도 어떻게 돼? 그 음식물이든 여러 가지 뭐 유기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쓰레기에 얘네들이 썩으면 부패가 되면은 메테인 기체, 얘네들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얘네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CO2는 양이 가장 많아서 온실효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며, 지구온난화에 크게 영향을 준다며, 메테인은 같은 양이라면 온실효과가요, 얘가 더 커요. CO2보다.
CO2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했을 때 교토의정서라는 걸 이제 배울 거야.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각 나라 모여가지고서 야, 이거 우리 지구온난화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돼?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그래서 각 나라별로 자 경제를 확인해가지고서 선진국이야, 개발도상국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나라별의 경제에 맞춰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제한을 둬요. 근데 거기를 또 뭐가 또 제한이 되냐면 각 나라마다 이 가축을 키우는 가축의 수도 제한을 둬요. 알겠니? 그래서 메테인도 자, 이 지구온난화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 이렇게 되는 거죠. 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온실효과하고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알았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볼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이거 지워도 될까? 자, 요거를 조금 내가 이쪽에다 하나 이제 그려놓을게. 자, 지표면이에요. 온실 기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 우주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럼 온실 기체 여기는 또는 대기가 되겠죠. 자, 우주에서 이렇게 지표로 올 거야. 알겠지? 자, 일부는 기체가 흡수할 겁니다. 자, 또는 일부는 구름이나 물방울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반사되기도 하겠죠? 그치? 자, 그럼 지표면에서 흡수한 거는 어떻게 돼요? 자, 지구 복사 에너지 빠져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온실기체 대기가 얘를 흡수할 거야. 흡수하면은, 자, 다시 우주로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지표면 다시 재방출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자, 이 태양이 들어왔을 때 지표면에서 어떻게 돼? 자, 일부는 지표면에서 자,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자,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냐? 반사가 있다. 반사. 우리 빙하라든가 이런 거에서 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사입니다. 알겠니? 자, 그럼 얘는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고요. 자, 얘가 온실기체가 재방출하는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치? 자, 얘는 이제 대기가 우주 공간을 방출하는 거야. 그 이제 뭘 물어보냐면은, 요 각 단계에서 에너지량을 주어질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량이 주어져. 자, 에너지를 계산할 거야.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인데,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이건 지구 시스템에서 한번 나오긴 했어. 지구 시스템에서 한번 나오긴 했어. 자, 그 에너지 이동하는 거. 자, 지표면이든, 자, 우리가 지표라고 해봅시다. 지표로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 지표면에서 입사되는 에너지량하고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자, 우리는 이거를 에너지 수지라고 그래. 에너지 밸런스라고 그래. 알지?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온실기체 대기라고 해보자. 뭐 온실기체 포함해서 그럼 온실기체로 들어오는 에너지 입사량하고 온실기체에서 빠져나가는 방출량이 어떻게 된다? 자, 얘도 똑같은 거야.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 우주를 중심으로 자, 우주로 들어오는 입사량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요거지, 요거. 그치? 자, 그럼 우주에서 자, 지구 쪽으로 나가는 방출량 있겠지. 자,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표면을 보든 온실기체 대기를 보든 이 우주를 보든 자,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지표면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똑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요 대기, 온실기체 포함해서 대기를 보면 대기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대기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우주에서 어떻게 돼? 일로 나가는 에너지와 우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걸 통해서 주어진 숫자를 잘 맞춰가지고 해줘야 된다. 아마 나가 문제에서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때 어떻게 할 거냐? 각 단계마다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가 똑같다.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 똑같다.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들어온 에너지가 뭐고 나가는 에너지가 뭔지 요것만 구분해서 자, 그걸 구분하는데 거기다 숫자 놓고 계산만 해주면 돼. 그렇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여기까지 연결해가지고 계산한 것까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요거. 그래서 문제 풀면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들어오고 나간 것만 구분만 잘 해주면 돼. 그리고 거기에 숫자 놓고서 빈칸 계산하는 거야. 자, 됐네. 자,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지구온난화는 결국 이상기후거든, 이상기후. 기후에, 그래서 어떻게 돼? 생태계 전체가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을 이제 지구온난화고 그래. 자, 일단은 지구가 따뜻해집니다. 따뜻하면요, 빙하가 녹겠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질은 열팽창을 해요. 그래서, 자, 해수의 열팽창과 함께 빙하가 녹으니까 어떻게 돼?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해수의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해류에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해류에 변화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해류에 변화가 생기니까 증발되는 물의 양이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물이 많이 증발할 거고요. 어떤 지역은 물이 적게 증발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 여러 가지 뭐가 나타난다?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다.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폭우, 홍수가 오고, 자, 태풍, 강력한 태풍 올 거고요. 증발량이 많아지니까,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 가뭄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요. 사막화가 더 가속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어떻게 돼? 생태계에 혼란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생태계가 불균형하고 깨지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 농작물, 그치? 어떤 식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뭐냐면은, 자, 대기 중에 CO2의 양이 많아지잖아. 자, 그럼 바다에 녹는 CO2도 어떻게 되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CO2가 물에 녹으면 뭐가 돼요? 탄산이 돼요. 그래서 바닷물, 해수에 뭐가 산성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면은 결정적으로 타격받는 게 뭔지 알아? 조개라든가 산호초. 왜? 자, 얘네들이 조개라든가 산호초의 껍질은 뭐냐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화 반응을 어떻게 되니? 없어지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알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끔 문제 보면은 이 전체보다 요것만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돼. 요것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와 그리고 거기다가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지. 이거는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자, 지구 전체하고 한반도, 자, 안면도를 기준으로 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그때 말하에 높낮이는 존재해. 그 전체적인 경향성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치? 전체적인 경향성은 증가한다. 높낮이는 존재할 거야. 그때마다 높낮이는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370 ppm인데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 얘는 0.37%예요.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지구 전체 어디까지냐면 0.4 ppm, 즉 0.4%. 맞지? 0.3이란다. 소리. 0.037. 자, 얘는 0.04%. 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기온이, 자,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서울의 기온은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서울의 기후가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은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화에 의한 영향도 있다는 거.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어떻게 된다? CO2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지구든 서울이든 전체적으로 기온은 상승한다. 알겠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 그래서 CO2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서울, 뭐 우리나라지.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자, 생태계 혼란에서 자, 이 서식지가 줄어들기도 하지만은 그 서식지에 있는 생물종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온대 지역이거든. 그럼 온대 지역에 해당하는 자, 동식물이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근데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온대 지역에서 뭘로 바뀐다?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아열대 하면 헷갈리지? 태국, 여기 생각하면 돼. 동남아. 우리 비도 봐봐. 특정 지역에서 몰아서 막 소나기 내리고, 그 동남아 지역에 스콜이라는 현상처럼. 그치? 바로 우리나라 지역, 현재 날씨가 그렇게 많이. 그래서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동식물의 분포도, 아열대 지역의 동식물의 분포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과가 점점 사과의 최적 경작 지역이 자꾸 위도가 올라가는 거야. 위도가 올라가는 거야. 자, 식물의 분포도 그렇고, 물고기의 분포도 그렇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이렇게 해파리. 옛날에 비해서 기후 수온이 올라가니까 해파리가 북상하는 거야. 그래서 막 해파리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 이런 것들 같이 연결해서 잘 구분해도록 됐니?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요것도 가끔씩 자, 문제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구온난화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오지. 별건 없어. 그냥 보기만 해. 자, 농작물 재배지가 어떻게 되니? 따뜻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점점. 고위도가 높아지는 거지. 자, 그러면 여름이 길어지고, 야, 지금 이제 10월인데. 그렇잖아. 10월인데 에어컨 켜고 이거 반팔이고, 낮에는 덥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야? 온대 지역에서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라는 거야. 아열대 기후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온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봄에 꽃의 개화 시기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단풍 시기가 늦춰졌네? 보통 10월 달에서 한 초순부터 해서 남쪽 지방에서 단풍이 생기거든? 근데 이제 올해는 단풍이 어떻게 돼? 10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개화라는가 단풍 시기, 이런 시기들이 이제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지구온난화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어. 화석연료, CO2의 배출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온실기체 발생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교토의정서예요. 알겠니? 그래서 가끔씩 국제적 협약을 물어보면 딴 거 필요 없어. 지구온난화는 무조건 교토의정서야. 교토의정서.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되고, 그럼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현상,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입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기의 순환을 볼 거야. 대기의 순환.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자, 위도별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이 돼서 그래요.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이 돼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가 적도고, 자, 극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적도가 되고요. 0도가 되고요. 여기가 90도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태양이 입사가 되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요렇게 놓고 보면, 자, 요렇게 왔을 때, 자, 요 면적, 자, 요 면적, 자, 요 면적, 자, 요 면적, 자, 요 면적에 들어온 태양 에너지는 똑같을 거야. 그런데, 자, 얘는 이 면적 그대로 가겠지만 얘는 어떻게 돼? 면적이 넓어지지.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 태양 에너지를 받는 면적이 어떻게 되니? 넓어진단 말이야. 자, 면적이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면적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뭐가 발생이 되냐면, 자, 이렇게 갈수록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그러니까는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알지? 태양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이쪽은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겠죠? 얘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이쪽은 에너지가 과잉이 돼요. 방출된 에너지보다 들어온 에너지가 많아요. 자, 이쪽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들어온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늘어나고 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어느 중간 지점에서 이제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지? 그렇지? 거기에 이제 보통 중위도 지역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자, 이쪽은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럼 적도 지방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냐고. 아니란 말이야. 극지방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냐고. 아니란 말이야. 왜? 지구 전체 각 위도마다 에너지는 불균형입니다. 저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순위가 다 안 맞아요. 하지만 지구 전체에서 보면 에너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왜? 과잉된 에너지가요, 부족한 쪽으로 전달이 돼요. 있지? 그럼 전달되는 방식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그렇잖아. 자,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 어떻게 돼? 물이 수증기로 증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증발이 일어나요. 물의 증발이 일어나. 그러면 증발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 방출하는 거니?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그치, 흡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과잉된 에너지를 얘가 흡수해.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흡수 에너지를 조금 더 고급진 단어를 쓰면은 잠열이라고 그래. 잠열. 숨어있는 열. 레이턴트 히트라고 그래. 레이턴트 히트, 잠열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자, 지표면에 많은 에너지들을 물이 증발하면서 흡수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고도가 높아지니까 기온이 내려가죠. 그래서 뭐가 돼요? 구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구름은요, 자,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양쪽으로 공기들이 밀려가겠지. 그래서 이 구름이 이렇게 밀려가서 극지방으로 가. 자, 그럼 극지방으로 가는 중간중간 어떻게 돼? 비가 내릴 거야. 비가 내릴 거야. 알겠지? 그럼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뭐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면으로 요 부족한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 과잉된 에너지를, 자, 물이 증발하면서 흡수한 다음에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물이 내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방출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계속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지방에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돼? 자, 이쪽으로 오니까 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자, 상승하는 기류가 뭐가 돼? 저기압. 하강하는 기류는 고기압입니다. 그럼 바람은요? 지표면의 바람은 고에서 저로 바람이 일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일으킬 거예요. 자, 어디에서 불어와? 북쪽에서 바람이 불지? 북풍이 붑니다. 북풍이 불어요. 언제? 지구의 자전이 없을 때. 알겠지? 지구의 자전이 없을 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니? 자, 지구의 자전이 없을 때, 자, 요렇게 된다. 요렇게. 그러면,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북극에서 남극, 적도 지방으로 뭐가 불어? 북풍만 불 거야. 지구의 자전이 없으면. 근데 문제는 지구는 어떻게 된다? 자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전이 없을 때는, 자, 자전하지 않을 때는 한 개의 대기의 대수만 일어나요. 근데 지구는 자전하니까, 자, 이것이 그 위도별로, 자, 이 대기의 대순환이 구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적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자, 60도에서 90도.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대기의 대순환이 세 군데로 쪼개져. 그래서, 자, 0에서 30도. 헤들리 순환. 자, 30에서 60도. 페렐 순환. 자, 60에서 극은 극순환. 자, 헤들리 세 글자지. 페렐 두 글자지. 극 하나지. 그래서 외울 때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외워. 어차피 헤들리, 페렐, 극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 공부하면서. 그럼 이제 얘네들 어디에 놓여지냐? 자, 저위도부터 고위도 올라갈 때 세 개, 두 개, 한 개야.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헤들리, 페렐, 극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 응? 자전인데, 자, 자전 때문에 얘가 생기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들, 자, 이렇게 생기는데, 왜 이렇게 생길까? 이 얘기 있지. 그치? 자. 대시켜서, 자, 이렇게 가보자. 쭉. 자, 이렇게 돼요. 자, 0도, 30도, 60도, 90도. 알지?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갈 거야. 알지? 자, 가겠지? 그럼 이렇게 가다가, 자, 30도까지 가면서, 자, 이게 색깔을 구분 좀 시키자. 색깔. 자, 요렇게 갈 거예요. 자, 요렇게 가면서 30도 지점에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 그럼 공기가 내려가면서, 자, 양쪽으로 공기를 밀어버리겠죠. 그치? 그러니까 밀어버리고, 자, 그러면 밀어버리니까 얘는 올라가고요. 그럼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강하는 공기가 나올 겁니다. 맞니? 그럼 하강하는 공기가 공기를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요 두 공기가 만나니까 60도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상승하게 돼요. 그렇죠? 상승하면은 여기 있는 공기는 또 양쪽으로 이렇게 밀려가겠지. 그치? 이렇게 밀려가면서 얘는 다시 이렇게 하강하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세 관계 했을 때, 그래서 얘를, 자,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 얘를 페렐 순환이라고 하고, 얘를, 자, 극순환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극순환, 순환자 뺄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표면에서의 바람은 얘는 이쪽으로 붑니다. 맞니? 자, 얘는 이쪽으로 불 거예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불어내릴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긴 회초리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아니, 줄이라고 해보자, 줄. 자, 줄. 만약 이것이, 이게 자, 그냥 아주 단단한 쇠라고 해보자 말이야. 내가 얘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럼 얘는 그대로 얘를 따라서 어떻게 돼? 이렇게 돌겠죠. 그치? 그런데 얘가 단단한 게 아니라 흐물흐물한 예를 들어서 뭐 실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돼 있어. 아니면 줄이라고 해보자, 줄. 그럼 내가 이쪽으로 당겼어.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맞니? 그치? 이런 식이 되겠지? 줄 이렇게 줄 당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얘가 같이 움직이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게 있단 말이야. 그 마치 뭐가 얘를 이쪽으로 미는 듯한, 그치? 밀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할 때 공기는 지구 지표면하고 지구랑 딱딱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구 지표면에 있는 공기는 지구 자전과 같이 움직이겠지만 고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고도가 높아지면서 못 쫓아간단 말이야. 자전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이렇게 반대로 일로 이동하는 것처럼 대기 흐름이 나타날 거야. 공기의 순환이. 그래서 마치 이쪽으로 미는 힘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향력이라고 그래. 전향력. 가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전향력은 가상의 힘을 얘기할 거야. 실제로 공기를 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마치 반대 방향,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을 받는 것처럼 움직이더라, 공기가. 이렇게 휘더라. 자, 이걸 이제 다르게 뭐 코리올리 힘이라고 얘기하지. 전향력이랑. 근데 우리가 전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쭉, 자, 그냥 쭉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 전향력에 의해서 풍향은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풍향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풍향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자, 내려오지? 이렇게 내려와. 자, 얘는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 내려오지? 이렇게 내려와. 알겠니? 그러면, 자, 우리가 동서남북을 이렇게 냈을 때, 자, 얘는 지금 어디에서 불어오는 거야? 동쪽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북동무역풍이라고 그래. 알겠니? 무역풍. 무역풍인데 북동무역풍이야. 자, 얘는 자, 남서쪽에서 가는 건데 원래 서쪽에서 이제 서쪽에서 치우친 바람이 못 불지. 그래서 여기를 그냥 편하게 뭐라고 합니까? 편서풍이라고 해요. 편서풍. 그 얘는 얘랑 같이 북동풍이 되겠지. 그치? 북동풍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고위도, 아니 이제 북반구라면은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대칭 쪽으로 이제 나타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대칭 쪽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가 무역풍이고 여기가 이제 얘도 서쪽에 치면 편서풍이 될 거야. 자, 그래서 헤들리, 페렐, 극순환인데, 자, 여기 봐봐. 자, 얘는 어디에서 부는 거야? 남동 사이지? 그래서 남동 무역풍. 알겠니? 남동 무역풍.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 지방에는 무역풍이 붑니다.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알죠? 이런 식으로. 그럼 바람의 방향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가 바다예요. 바람에 의해서 해류의 방향이 결정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다가 흘러. 이렇게 바다가 흐를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이 해류를 우리는 얘를 북쪽에 있는 적도에 흐르는 해류, 북적도 해류라고 불러. 자, 그럼 얘는 남반구니까 적도의 남쪽이죠? 그래서 남적도 해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닷물도 이렇게 갈 거야. 알지? 알겠네. 바로 요런 식으로. 그 왜 여기 얘기하냐? 자, 여기가 태평양이야. 여기 바닷물이 일로 가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이 무역풍이 약하게 나타나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 무역풍이 강하게 불면은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평상시에는 그냥 무역풍이 있겠지. 그래서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하게 불면 엘니뇨. 평상시 무역풍보다 강하게 나타나면 라니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해수의 대순환, 아니, 대기의 대순환이 바로 이렇게 된다. 맞지? 그래서, 자, 30도 간격으로 세 개의 순환이 나오는데, 헤들리, 페렐, 극순환. 자, 우리가 북반구 위주로 보게 되면은, 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전항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밀리는 것처럼, 그치? 바람이 휜단 말이지? 이렇게 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휜단 말이야. 이렇게 휜단 말이야. 이렇게 휘어. 자, 그러니까, 봐봐. 보통 위도 10도에서 20도, 30도 사이에 태풍이 발생이 돼. 그럼 태풍이 발생이 되다가 쭉 가는데 편서풍이 약하면 어떻게 돼? 일로 쭉 가서 대만이나 중국 쪽으로 가고요. 자, 여기에서 뭐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자, 편서풍이 강하면 어떻게 돼? 편서풍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일로 쭉 여기서 이제 태풍이 만들면 편서풍 따라서 이렇게 가. 그래서 편서풍이 강하게 불면 일본 쪽으로 간단 말이야. 자, 편서풍이 약하면 어떻게 돼? 그 사이 우리나라 오기도 하고. 그래서 태풍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자, 요 30도를 기준으로 요 아열대, 여기가 아열대 지역이거든? 여기에 태풍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 발생한 태풍의 방향은, 자, 일단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갔다가, 왜냐면 여기가 대륙이 있으니까, 대륙 때문에, 자, 요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요렇게 움직이다가, 자, 요렇게 꺾여버리지. 그래서 태풍의 경로는 요렇게 꺾여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이제 요렇게. 자, 대기의 순환이다. 대기의 순환. 잘 봐도 헤들리, 페렐, 극순환 꼭 외워두고 풍향, 바람의 이제 북동 편서풍, 그 다음에 극순환에서도 자 이거는 북동풍이라는 거 같이 연결해서 꼭 봐둬.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뭐야? 북풍 한 개, 하나의 대순환, 자전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대순환으로 나눠진다. 물론 이제 저위도 똑같죠. 대칭으로 표시해 주면 되고, 그리고 꼭 기억해.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그래서 북동무역풍 때문에 바닷물이 적도에 흐르는 것을 북적도 해류. 자, 남동무역풍 때문에 바닷물이 적도에서, 자, 여기가 동서니까 동에서 서로 흐르는 요거를 남적도 해류. 알지? 그리고 왜 우리가 북적도, 남적도 해류를 얘기하냐? 엘니뇨, 라니냐를 여기서 설명할 거거든. 알지? 그래서 무역풍이 강하면은 라니냐, 얘가 약해지면 엘니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됐지? 자, 요 그래프 좀 잘 좀 보자. 자, 이렇게 대기의 순환이 나타나는 이유가, 자, 에너지의 불균형이야. 그치? 에너지의 불균형이야. 그래서 극지방,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자, 여기가 이제 극지방이잖아요. 극지방. 자, 여기가 적도죠.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들어오는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입사 에너지. 그럼 이 파란색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도 쪽이 많이 들어오고요. 많이 방출하겠죠. 그치? 많이 방출할 거야. 하지만 들어온 에너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에너지가 남아요. 그 다음에 극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들어온 에너지 훨씬 작아지고 방출된 에너지 작아요. 작아지겠지. 근데 작지만 누가 더 크다? 방출된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결국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돼? 부족한 에너지야. 그럼 전체적 에너지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어떻게 돼?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라고 그래. 에너지 밸런스. 자, 그래서 이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겠지. 자, 이때 이동할 때, 자, 이 전달된 이동 방식이 뭐냐? 자, 가장 크게 이동하는 것이 대기의 순환입니다. 그치? 그리고 해수의 순환이에요. 자, 요 두 개에 의해서, 자,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의 부족한 쪽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대기의 순환, 자, 헤들리, 페렐, 극순환 확인했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해수의 순환을 보자는 거야, 해수의 순환.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거는 해수의 표층 순환이야. 표층.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가 바다, 자, 이렇게 바다가 있어, 해수. 자, 만약 바람이 요렇게 분다면, 자, 이 바람에 의해서 얘도 어떻게 돼요? 해수가 요렇게 움직일 거야. 맞니? 그치? 요렇게 움직일 거야.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표층 해류도, 바닷물도 이렇게. 그래서 표층이,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뭐라 하냐면은 표층 해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 표층 해수가 이렇게 이동할 거야. 이렇게 이동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다가, 자, 요게 무언가가 있어. 육지가 있어. 그럼 얘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부딪히면은 내려가겠지. 그치? 내려가서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이동하는데 여기에 또 뭐 대륙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얘랑 충돌하면서 다시 올라가겠지. 그쵸? 자, 이렇게 되기도 할 거고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보잔 말이야. 자, 태평양이야, 태평양. 여기가 적도고, 태평양이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아시아고, 여기가 이제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지역이고, 적도입니다. 여기 이제 적도.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적도니까 무역풍이 어떻게 불어요? 자, 이렇게 불겠죠. 무역풍이.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해류는, 표층 해류는 요렇게 갈 거야. 요런 식으로. 알지? 그래서 해류의 방향은 자, 동에서 서로 간단 말이야.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야. 자, 동에서 서는요. 바람의 방향이에요. 알겠니? 알지? 바람의 방향. 자, 동에서 여기가 이제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갈 거야. 그렇지? 이렇게 이제 부니까. 그치? 그래서, 자, 이게 무역풍 때문에, 북동 무역풍 때문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대륙 있잖아. 그치? 대륙하고 부딪히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남에서 서나, 자, 서에서 남으로 가는 거. 자, 물론 이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도 이제 여기 해당하겠지만은, 자, 얘는 대륙과의 뭐다? 충돌에 의해서. 알지? 충돌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충돌하니까 다시 이렇게 가겠지? 자, 충돌하니까 내려오겠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저위도잖아요. 따뜻하지? 따뜻한 바다를 뭐라고 그래? 난류. 자, 따뜻한 곳에서 올라가잖아. 그럼 기온이 내려가겠지. 자, 그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지. 따뜻한 바다가 움직인단 말이야. 난류. 자, 얘는 고위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춥죠? 추운 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한류. 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와요. 추운 곳에서 내려오니까 차가운 바다가 내려오죠? 한류가 돼요. 한류.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 요때 이 따뜻한 난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태평양 기준으로 북적도 해류라고 합니다. 북적도 해류. 그럼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지. 남반구는.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해류가 흐르는 것이, 자, 표층 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일단 먼저 불어. 바람에 의해서 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대륙과의 충돌. 그치? 대륙과의 충돌에 의해서도 해류의 방향이 생성이 된다. 형성이 된다. 그래서 해류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야? 바람의 방향. 주로 동서쪽으로 움직이는 건 바람. 자, 남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대륙과의 충돌.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해류는 동서로 이동하는 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고, 자, 남서란다. 남북. 왜 남서라고 했어? 남북. 자, 남북으로 움직이는 해류는 대륙과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그리고 자, 따뜻한 바다가 한류고요. 차가운 바다가 난류, 한류야. 그래서 난류, 한류인데 자, 특히 우리가 이 한류를 잘 보자. 한류. 자, 한류. 왜냐면은 수온이 낮잖아. 그러니까 수온이 낮기 때문에 자, 녹아있는 산소,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뭐라고 할까요? 용존산소라고 해요. 그래서 용존산소가 높아요. 자, 기체는 차가울수록 많이 녹아 들어가. 우리 콜라 밥통에 보관해두고 냉장고에 보관해봐. 그럼 어떻게 돼?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 이산화탄소 더 많이 녹아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산소가 더 많이 녹아 있단 말이야. 그럼 산소는 결국 뭐야? 수생식물에 사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수중 환경이, 수중 생태계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각종 물고기라든가 수중 생태계의 어떤 먹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영양염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양염류가 많이 존재한다. 알지? 그래서 찬 바닷물은 좋은 거야. 알지? 자, 뜨거운 바닷물은 암만 해도 산소가 적으니까 그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중 생태계가 조금 덜, 알지? 그래서 염류도 적을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면, 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 전체를 보겠지만은 주로 이제 태평양 위주로 갈 거야. 태평양 위주로. 자, 적도죠. 여기가 적도야. 적도. 그러면 자, 여기가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에서 자, 이렇게 따뜻한 바닷물. 그렇죠? 북적도 해류. 자, 그럼 이쪽은 뭐예요? 남적도 해류. 그래서 쭉 가다가 자, 대륙하고 부딪히지. 그럼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이 대륙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게 쿠로시오. 그래서 몇 가지를 또 외워야 돼. 자, 북적도, 쿠로시오. 됐지? 자, 쿠로시오. 요렇게 가면서, 자, 가면서, 여기 찬 바닷물이 이제, 찬 바닷물과 만나겠지. 자, 그때 찬 바닷물과 만나면서 요 따뜻한 난류가 이렇게 다시 돌아.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떤 지역이니? 편서풍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동에서 서에서 동은요, 바람의 방향입니다. 자, 이쪽은, 자, 뭐야, 이거? 북동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흐르잖아. 북쪽도 해류가. 여기 편서풍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갔다가 편서풍에 타고 요렇게 간단 말이지? 자, 요런 식으로 흘러요. 알죠? 그래서 여기가 난류예요.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까지 난류입니다. 난류. 알지? 요게 난류. 물론 알래스카, 자, 여기서 이제 자, 쭉 하면서 얘 충돌하면서 난류가 이렇게 가긴 해.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크게 외우잔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여기 찬 바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자, 이쪽으로 뭐야, 이제 60도 넘어서 이쪽 바람이 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동풍이니까 요 바람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차가운 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그치? 오야시오 해류, 한류가 와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자, 요걸 외우자. 자, 거기도 저희도 오잖아. 이거는 뭐야? 캘리포니아 해류. 아, 요거 한류구나. 맞지?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이쪽은 남동무역풍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 남쪽도 해류가 나오고요. 요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대륙하고 충돌하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난류가 가요. 근데 문제는 북극은 대륙이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남극은 대륙이 붙어 있는 게,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지.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내려오면서, 자, 이 대륙이 없으니까 여기 편서풍에 의해서 차가운 바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갔다 다시 뺑글뺑글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와요. 알겠지? 자, 이거를 남극 순환 해류고요. 한류입니다. 남극 순환 해류. 알겠지? 그래서 왜 남극 순환 해류가 있냐? 자, 남반구에 여기 대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륙하고 충돌해서 이제 막 가야 되는 대륙 없으니까 자, 지구 한 바퀴를 뺑글 도는 남극 대순환 해류가 나와. 알지? 바로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자, 이렇게 가면서 편수풍 때문에 얘도 이렇게 가겠지? 그치? 편수풍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류가 자, 여기 따뜻한 난류가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렇게 가면서 여기 찬 바닷물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맞니? 그래서 자, 페루 해류 체크. 페루 해류 체크. 알겠지? 페루 해류 체크. 왜? 엘니뇨 라니냐는요, 요 페루 지역에 있는 앞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은 엘니뇨고요, 떨어지면 라니냐예요. 그래서 이 해류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물론 엘니뇨 라니냐의 정확한,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뭐 무역풍이 갑자기 약해지고 왜 세지는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태평양을 기준으로 이제 정리했다면, 자, 이 대서양, 여기 이 파트 있죠? 인도양, 여기에요. 그냥 봐봐. 이렇게 가서 바람이 딱 가다가 충돌하면서 내려오고요. 그치? 충돌하면서 내려오면서, 자, 찬바닷물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인데, 이게 대륙하고 충돌하니까 이렇게 돌겠지. 자, 이렇게 돌면서 이게 찬바닷물이 내려오지.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건 무조건 뭐야? 한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갔다가 충돌하면서 돌죠. 그 올라갈 때는 찬 바닷물이 올라가니까, 그치? 그래서 벵겔라 한류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남쪽도 북쪽도 해류는 어디에든 다 있다, 알겠지? 적도지방.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대서양까지는 좀 외우기는 좀 애매해, 아직은. 그래서 요 태평양 중심으로 먼저 외워놓고 있어라, 알겠지? 태평양 중심으로 외워놓고, 자,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고, 요렇게, 자, 북반구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 따뜻한 바다, 내려오는 거, 차가운 바다. 자, 그럼 남반구는 내려가는 게 따뜻한 바다죠? 올라오는 게 뭐가 돼요? 차가운 바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는 차가운 바다, 남반구. 그리고 여기와 다르게 남반구는 뭐가 있다? 남극 순환 해류. 지구를 한 바퀴 뺑글 도는 순환 해류가 존재하다. 왜? 대륙이 없기 때문에. 뭔가 요 사이 대륙이 있으면 대륙과 부딪혀서 어떻게 돼? 막힐 거 아니야. 근데 요 지점은요, 대륙이 없어요. 대륙이 없으니까 지구를 그냥 이렇게 순환해요. 계속 순환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요 바다의 해류의 순환, 표층해류. 자, 심층해류도 또 달라, 심층해류는. 그래서 심층해류는 아마 G1, G2? 자, 여기서 다뤄질 거고,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여기 혹시 대서양 쪽에 나오면 그때마다 외워놓고, 일단 태평양 기준으로 먼저 가. 알겠지? 태평양 기준으로 가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 나오는 것만 그때만 좀 체크 좀 해둬.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